자,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자, 지금 알려지기로는 끝장회견으로 예고가 되고 있어요. 질문을 무제한으로 받겠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얘기는 조금 줄어들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시간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서 대답을 했다라면 이번에는 의자를 갖다 놓고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잘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좌파들의 공격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얘네들은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질 거라고요. 자, 어떤 식이냐면요. 어제 JTBC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자, 일단 단독을 달아요. 또 뭐 하는 겁니까? 명태균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해명과는 다른 정황. 마치 대통령실이 해명을 또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는 거죠. 또 어떤 식으로 보도하느냐? 이런 식으로 보도합니다. 대통령 담화 뒤엔 폭로, 침묵, 명태균이 보일 주목.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들이 뭐까지 꺼내들고 있느냐? 해병대원 특검을 또 꺼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단독 달면서. 그러면서 물음표를 던져요. 이번에는 답을 할까? 자, 보시는 것처럼요. 얘네들은요. 물음표가 메비우스 띠예요. 물음표가. 하나 던져서 하나 끝나면 또 꺼내오고 그게 끝나면 또 꺼내오고 그게 끝나면 또 꺼내오는 겁니다. 지긋지긋하게 반복하는 게 바로 이들의 프레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좌파들이 뭐라고 떠들던 간에 우리는요. 그냥 씹고 가면 된다고요. 왜냐? 저들만의 주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우리 내부로 끌고 오면요. 문제가 된다고요. 우리는 이것만 하지 않으면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하나의 세력으로 결집돼 있고 우리 내부에서 논리가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방어할 수,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낸 논리를 깨버리면서 우리 내부에서 좌파들의 물음표를 동조하는 순간 뭐가 되는 겁니까? 전선이 깨지는 거예요. 전선이.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 내부에서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더 이상 우리 내부에서 자기 정치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전해드려보는 겁니다. 자, 왜냐? 민주당 좌파들 특히 이재명의 방탄이 점점점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민주당은 뭐 한다는 겁니까? 투퇴로 가는 겁니다. 특검 드라이브와 전국 장애 집회를 가는 거예요. 말이즉슨 원래는 국회 내부에서 특검을 관철시키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됐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시간이 부족합니다. 왜냐? 당장 이재명의 1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국회가 아니라 장애 집회로 나가서 여론전을 펼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번 주 주말에 민노총과 장애 집회를 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거 안 될 거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안 되게 만들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이 민노총과 이재명의 공통점이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방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도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장애 집회로 나가는 거지만 민노총도 자신들의 방탄을 위해서 장애 집회로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냐면요. 민노총 뭐가 있다고요? 간첩 혐의가 있다고요. 실제 검찰이 지난 9월 달에 20년을 구형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냐? 1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깜빵 간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간첩 혐의입니다. 자, 실제 어떤 게 인정이 됐냐면요. 102차례나 북한 지령문을 받고 보고했다라는 그 혐의가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끼리 집회를 벌이면 우리 국민들이 받아주겠냐고요. 당연히 안 받아주죠. 왜겠습니까? 한 사람은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한쪽은 간첩 혐의가 드러났는데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함께 해주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윤석열 정부 뭐 했습니까? 임기 초기에 건폭 완전 근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민노총 건설노조가 대법에서 줄줄이 유죄 확정 판결 받았다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좌파 내부가 결집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의 포석이 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 동의할 국민들이 당연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들이 어떻게든 머릿수를 부풀리려고 별의 별짓을 다하면서 꼼수를 부렸지만 그게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이렇다 보니까요. 민주당이 갑자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민단체의 연합 집회 대신에 단독 집회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민노총을 비롯해가지고 민노총 산하에 있는 43개 좌파 단체들이랑 이번 주말에 집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앞서 보여드린 그런 소식들이 하나하나 들려오니까 민주당이 어떤 겁니까? 지들도 함께 못하겠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것에 선회를 해서 민주당 단독 집회를 갖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요. 민주당이랑 조국당이 16일 날 연합 집회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아니 이 두 사람이 집회를 벌이는데 누가 국민이 함께 합니까? 네, 한 사람은 깜빵 가기 일보 직전, 한 사람은 깜빵 가기 또 함께 가기 일보 직전 이런 상황인데 이 집회를 어떻게 함께 하겠냐고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결국 이 집회는 유야무야 될 것이고 결국 폭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왜겠습니까? 당장 조국이 구속되면요. 조국 신당의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재명 1심 선고위에 민주당 내부에서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집회라는 건요. 어쨌든 돈이 들어요. 돈이 듭니다. 집회 무대를 설치하는 것부터 민주당이 자신들의 인력을 동원할 때까지 모든 것이 돈이 듭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돈을 저수지에서 퍼줄 거 아니잖아요. 이재명 호주머니에 줄 거 아니잖아요. 즉 뭐 하는 겁니까? 돈을 씀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 물리적인 한계가 점점점 가면서 고갈이 될 것이고 그게 고갈되면 고갈될수록 이재명을 위한 방탄 집회의 동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민주당 좌파들은 좌파 시민단체들과 함께 하려고 했지만 앞서 보여드린 그러한 결과 때문에 좌파 시민단체들이 함께 할 수 없고 그 동력은 더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재명의 꿈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재명은 원래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때처럼 머릿수를 부풀려가지고 어떻게든 여론전을 펼치려고 했지만 어떻다라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입증할 수 있고 그러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어제 이재명이 되게 재밌는 일을 합니다. 자, 어떤 일을 하느냐? 갑자기 난데없이 법률 스님을 만나기로 했대요. 뭐라고 말하냐? 종교계까지 외연 확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좌파 시민단체랑 연대가 안 되니까 종교계를 끌어들여서 자신의 방탄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어제 이재명이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법륜 스님한테. 종교계도 움직일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했더니 법륜 스님 뭐라 말했냐? 아니다. 민주당도 책임이 크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재명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 실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도 파수상하고 말씀도 좀 한번 들어보고 싶고. 민주당 쪽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대해서 거의 침묵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그렇지는 않은데 뭐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네. 계속 침묵해 하는 것처럼 보여서 네. 과거 정부 때 하다가 안 됐어 섭섭해서 그러나 그런 문제는 아니고. 자, 보시는 건 이재명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자, 심지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이것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네. 있는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 맞습니다. 정부의 책임만을 계속 돌리는 것만 갖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네. 된다.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신 여러분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이 원하는 답이 안 나왔던 거야. 원래는 법률 스님을 만나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까는 그런 워딩을 원했던 거죠.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표정이 이렇죠. 표정이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여기까지만 해? 더 해야지. 네,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지. 자, 그렇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이 얼마나 찍었냐면요. 바로 이만큼 찍었다라는 겁니다. 꼴랑 7분 51초 공개했어요. 7분 51초. 왜냐?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와. 원래는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안 나오니까 7분 57초 동안 공개를 하고 여기까지만 하시죠라고 기자들을 물러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제가 그럼 궁금했습니다. 법률 스님 왜 그럴까? 자,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재명이 법률 스님한테 되게 잘못을 했어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재명 과거 SNS 이런 글을 썼어요. 자, 법륜 스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법륜 스님과 제가 닮았다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보시기엔 어떤가요? 아, 이거 너무 실례잖아, 이거. 너무 실례잖아, 이거. 네? 아니 스님한테 너무 실례잖아요. 자기랑 닮았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자기랑 닮았다고 하면은. 네? 이런 신뢰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어제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행결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자, 왜겠습니까? 다 알아요. 네, 정말 올바르게 이 나라를 보시는 분들이라면요, 민주당 좌파들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공격을 하는지, 그런 가운데 민주당 좌파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이들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얼마나 독주를 하고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자,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재명이 어제 원하는 그림이 있었지만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재명이 원하는 그림들이 다 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언론들이 조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언론들이 뻥튀기를 하고 있지만 이재명 민주당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점 침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함께. 자,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역량과 힘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요, 계속 똘똘 뭉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내부에서 계속해서 가타부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실제 지금 국민의 내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장 오늘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돼가지고 사과 세신 없으면 김여사 특검을 못 막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 신지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아예 프레임을 정했어. 3대 금기여, 합법, 인위적 개편 없다, 박절, 이런 얘기 꺼낸 순간 끝이라는 겁니다. 그런 프레임을 네가 왜 만듭니까? 우리 신지호 씨, 그런 프레임을 님이 왜 만들어요? 이건요, 이런 프레임 만든 것 자체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불리한 겁니다. 즉,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고 대통령이 어떤 발언하는지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아예 문을 닫아버렸어. 어떻게? 이런 거 얘기하면 끝이라고. 야, 이게 지금 여당에 있는 당직자가 할 수 있는 말인지 저는 굉장히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당장 지금 조중동이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조선일보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담아 이번만은 안 하는 게 나았다는 평가 안 나와요. 중앙일보 토 달고 물 타는 사과로는 민심수수 어렵다. 참나원. 자, 동아일보 윤 대통령 회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해요. 이런 식으로 감나라 배나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언론사는 어떤 곳이라고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때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자, 이렇다 보니까요, 제가 재미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동아일보가 지금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박순덕 칼럼. 본질은 대통령 부인의 국정 개입 의혹이다. 참, 말도 안 나온다. 자, 일단 동아일보가 요딴 식으로 칼럼을 썼어요. 근데 오늘자 같은 날 칼럼에 어떤 식으로 썼냐면요, 이런 식으로 글을 쓰더라고요. 특검엔 침묵한 채 용산 압박에 매달리는 한동훈 대표의 이미지 정치.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이 칼럼의 논조랑 이 칼럼의 논조 같은 겁니까?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근데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같은 동아일보가 같은 날에 칼럼을 쓰는데 한쪽은 대통령 공격하고 한쪽은 여당 당대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한결의 경향인 줄 알았어요. 자, 이게 바로 언론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론사의 모습.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아니겠습니까? 주어를 사람에 가져가지 말고 어디에 가져가라고요? 우리의 가치와 목적에 가져가라고요. 지금 동아일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어를 윤 대통령 잘못에 두고 있으니까 윤 대통령 까는 거고, 주어를 한 대표 갖고 있으니까 한 대표로 까는 겁니다. 네? 이게 언론사들이라고요. 이게 언론사들.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조중동이 무슨 말을 했다고요? 우리 내부에서 왈가할 필요 없다고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 내부에서 만든 논조와 우리 내부에서 만든 논리로 그들을 반박하는 게 우리의 싸움의 우선순위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겨봤기 때문에.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가지고 저는 우리가 충분히 잘 해내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 좌파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저는 오히려 물어보고 싶어요. 누구한테? 윤석열 대통령한테 3대 금기어를 언급한 신지호한테. 자, 저는요, 신지호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다혜는 어떻게 생각해요? 문다혜? 김정숙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되게 궁금합니다. 되게 궁금해요. 더 나아가 문다혜, 김정숙을 1도 언급 안 하는 한동훈 대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답을 내려주면 좋겠어요. 답을. 왜냐? 너무 궁금하거든요. 왜 그렇게 한동훈 대표는 문다혜, 김정숙을 얘기하지 않는지. 자, 신경, 이게 내부 총질입니까? 내부 총질 아니에요. 외부를 향해 공격하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외부를 향해 공격하라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한동훈 대표와 관련돼서 문다혜, 김정숙 얘기를 왜 꺼내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니, 문다혜, 김정숙이 우리 편입니까? 완전히 저쪽 편이에요. 그러면 여당 대표인 사람이 외부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라고 말하는 게 그게 내부 갈등이에요? 그게 한동훈 대표 까는 겁니까? 역할 하라는 겁니다.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관련해 왜 문제를 삼 저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문다의 김정숙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우리 한동훈 지지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게 올바른지 틀린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지점은요, 사람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치와 목적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는 것이고 그들의 비리를 밝히는 것이고 그들이 함께 벌였던 가족 범죄를 밝히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게 저는 이상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여당 대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항상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어떤 말을 하느냐? 대안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인즉슨 한동훈 대표를 비판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 대안이 있냐라고 물어보세요. 저는요, 오히려 거꾸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 대안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면 대안 있어요? 자,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는 건요, 헌법기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 좌파가 문재인 정권 때처럼 대통령을 갖게 되는 거예요. 즉, 행정부는 헌법기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라고요. 차원이. 여당 당대표를 비판받는 지점이랑 대통령이 비판받는 지점은요, 차원이 다른 격이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동일화시키는 겁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대통령 무너지면 대안 있습니까? 이재명 민주당에 정권 안 뺏긴다는 대안 있어요? 저는 그 대안을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문제되는 게 뭡니까? 자, 어제부터 계속 논란이 되었던 당원 게시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국민의힘이 고발한다 그랬는데 언제 고발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관련된 방송을 했기 때문에 고발장에 저도 포함시켜 주세요. 저도 수사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와 관련돼서 명명백백히 밝히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드러난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걸 준석이가 물었어. 준석이가 어제 쌍파울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원균 팀에서 친족들 아이디까지 해서 당원 게시판에 글 써서 선조 욕했다는 의혹 제기가 있네요 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물어볼게요. 준석이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야당이잖아요. 그 야당인 준석이가 우리 내부의 문제를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준석이 향해서 비판해 주세요. 누가? 친한계에서. 자, 지금 친한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돼가지고 오히려 당원들을 향해서 고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원들을 향해서 그런 목소리 내는 것만큼 야당을 향해서도 말을 해야죠. 그게 누구예요? 준석이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당이 아닌 야당, 개혁신당이 이준석을 비판하는 게, 공격을 하는 게 내부 총질입니까? 그 역할을 주문하는 게 문제 있는 거예요?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문재인 일가와 관련해서 목소리 좀 내달라. 준석이와 관련해서 목소리 좀 내달라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그와 관련된 목소리를 안 내고 있기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어떤 목소리 들릴지 저는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입장을 낼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고집해서 물음표 던지겠습니다. 어떻게 왜 얘기 안 하냐고요. 그게 우리의 승리 방식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